자,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요. 안철수, 신당 이런 건데. 아유, 신당이라고 웃겨갖고. 하면은 저기 제사 지내는 곳이 신당인가요? 굿 지내고. 예. 아까 무당파가 나오더니 신당이 나오네. 신당 나오죠. 근데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여론조사에 보면은 보궐선거 여성 후보로는 공감한다 49, 비공감한다 48. 그리고 야권 신당 27.5, 국민의힘 중심 통합 27.3. 아주 비등비등해요. 물론 뭐 이제 샘플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대략 안철수의 주장을 공감하는 쪽과 에이 그래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쳐야지 하는 쪽이 오차범위의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일종의 여론전에서는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에 휩쓸려 갈까봐 가급적이 무시하려고 하는데 야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말이 맞아 하는 사람도 반 정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안철수가 한 말 있죠. 국민의힘 이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느슨한 연대부터 신당까지 윤석열 함께 만들면 좋겠다. 윤석열을 확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은 달리 해석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둬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 당장 그만둬. 내년 보궐선거는 4월달이고요. 윤석열 임기는 7월달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독 이렇게 걸 수 있지 기레기들처럼. 안철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해야 단독 이렇게 걸겠죠. 그리고 꼬린말로 우리 당 와. 근데 정말 안철수가 안철수, 윤석열 그리고 또 한 명 끌어들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끌어들이면 정말 재앙이죠. 정말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재앙이고 굉장히 대통령 선거가 힘들어질 텐데 누구한테 재앙이고 누구한테 힘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앙크나이트구나. 47대 41이었는데 다음번에 현 정권이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과 다른 새로운 정권을 그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게 47대 41인데 안철수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더 이상 41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한 게 그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이걸 이제 마포 포럼이라고 하더만 김무성이 대장으로 있는 곳인데요. 이 행사가 열릴 때 소위 말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박근혜 탄핵 사과하라 이렇게 김무성 등 포함해가지고 우선 많이 볼 그림 아니에요? 윤석열 씨 아닙니까? 윤석열 씨.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엄청 착각하고 계시는데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쪽의 핵심 세력이 친박이에요. 지금도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박근혜 탄핵은 무효고 거기에 동조했던 김무성 등의 정치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력 부대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안철수 모셔다가 무슨 강연하고 뭐 하는 것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웃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 못해요. 윤석열이 내가 정치를 못할 거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고. 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저쪽 내부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그런 이야기 했죠. 대선에 문지기라도 할 것이다. 참 마음이 없는 소리. 대선에 문지기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선 주자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대선 문지기 시키면 하실까요 이분이? 청소도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도 한다고요? 네. 평생 청소해 보셨을까? 청소라도 하겠다. 집에서 할 수 있죠. 부부가 둘이서 하니까. 김무성이 안철수를 그 지그시 바라보던데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초딩 같은 애가 하나 와가지고 그 정병 같은 소리로 이렇게 2.5치로 2.3치, 그러니까 이치 같아. 이치. 막 뭔 말을 하는데 이게 깊이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치를 이제 막 배운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민주투사가 됐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대선에 문지기 청소도 하겠다라고 말하면 웃기잖아. 속으로 김무성이 그럴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철수를 보면 안철수가 옛날에 토크 콘서트로 돌아다닐 때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때보다도 못하게 좀 초등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 다시 좀 이렇게 좀 공부 좀 했어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정책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뭐 해야겠다 정쟁만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권은희는 또 그렇게 받쳐주고 있고 시장을 갈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좀 성대모사 공부하세요. 도치 반으로 너무 노력하는데. 지금 안철수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택트 선거이기 때문이다. 인지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 총선 공천 중 실수가 있었다면 지역구로 옮긴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아무리 다선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 선거를 치러 인지도를 올릴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역 조직이 역사상 최고로 강하다.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개가 민주당이고 시의원, 구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마련이고 조직의 힘이 발휘될 확률이 높다. 틀린 말 하지 않았고요. 그럼 나 같으면 포기하겠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포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여러분들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에 내가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있어. 송파구청장. 이 사람들 무조건 실패해요. 이번 선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여성 2명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 명은 몇 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두 사람 인지도가 막상 막하거든. 난 그렇게 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봐요. 아 참나 진짜 나온 참. 나 진짜. 그래서 인지도와 지역을 얘기한 건가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안철수 핑계가 많아. 옛날 시장 나올 때 내가 양보했다고 말했잖아요. 현실은 진 거야. 박원순 형한테 양보했다는 그런 튀조란 말을 하냐고요. 항상. 지금도 또 오잖아. 이걸 누가 뭐로 다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선을 나가는 이유를 또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의 스타일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안철수 당시 지지율이 엄청 높았죠. 그때는 안철수의 리즈 시절이에요. 피크쯤 찍었던 때야.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올리는 목적으로 에이 난 대선 주자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간 뭐해. 하고 양보하는 척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던 게 안철수한테는 가장 실패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었으면 사실상 거의 현재까지 10년 정도 서울시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그 당시에 쿨하게 양보한 게 아니라 대선 직행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장 양보했던 게 지금은 통한의 어떤 사건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양보했다고 보면 안 되죠. 자기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대선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양보 쇼를 한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7가지가 없는데 능력, 도덕, 부끄러움, 미래, 책임 7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5개밖에 말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안 대표는 딱 하나만 없거든요. 뭐? 네. 뇌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철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문재인 정권이 능력에서도 지금 보수 야권보다 낫고요. 도덕성도 훨씬 낫고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최소한 사과는 할 줄 압니다. 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책임 없습니까? 말로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거죠. 내가 안철수라면 진짜로 대선 나가고 싶으면 정계 은퇴 선언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장외에서 정치 은퇴하고 뭔가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국민의힘 같은 부류 보수 세력들이 세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복지라든지 하는 게 잘못된 지점들을 장외에서 강연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면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까?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거짓말인 건 똑같잖아. 뭐 7가지가 없다고. 그냥 그 워딩을 만들기 위해서 조어를 했는데 조어가 너무 조잡한 거죠. 혀도 짧으면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한 것 중에 나온 것 중에 있는 게 뭐냐면 기재부를 지금 자주우지 하잖아요.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은 말 안 한다니까요. 끌고 갈 수 있는 거 딸려가는 거에 대해서 선두행하고 있고 경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은 하나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들만 갖고 와요. 근데 자기네들은 실제 이런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전국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책이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네. 유형들을 우리가 이 보수 유튜버들한테 많이 봐요. 말은 존나게 배설을 해.
안철수가 코로나 초창기 했던 말도 기억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가 방역 잘한다는 외신들이 전하고 안철수는 방역 못한다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보수 유튜버들처럼 배설만 해. 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놈이 저쪽에 무슨 뭐 보수 야권 어떤 무슨 뭐 새롭게 플랫폼 만들어서 모이자고 하면 얘 먹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구 와가지고 동사노령이 있어가지고 봉사하면서 거기에 있는 간호부장을 국회의원을 시키고 본인이 다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구 와서 문재인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기 싫고 단순히 그쪽에서 표가 나왔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안철수 지지율 3.5% 수준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좀 약간 힘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지지가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창당을 얘기를 해야지 그 말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빨리 나와서 정치하세요. 아 윤석열 사태에서 이제 안철수도 흡수하는 거네 이제 영입하는 거네 되는 거네 이제. 그러니까 그 확실히 워딩 하나 뽑았다. 단독 안철수 윤석열 사퇴하라고 해. 요거 아니야 지금? 어? 윤석열 아니 안철수 영입 사퇴하고 그렇게 돼야죠 이제. 웃기잖아. 안철수도 윤석열 만난 적이 있다면서. 윤석열은 다 만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으셔서 그러는 거죠.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한잔 하고 그 이해를 못하고 제가 안철수 만났다 칩시다. Steady steady night. 내가 만났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 정말 내가 새날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대선 출마하고 싶어요 지금. 하세요. 밀어드릴게요 제가. 정부 때문에 아싸. 정부 때문에 안 한다. 참 어쨌건 그렇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붐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시민 경선으로 뽑는다고 해요. 전에 박원순 시장 뽑힐 때의 그 모델이죠. 박영선과 박원순이 서로 경선해가지고 박원순이 뽑혔던 그 시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좀 비슷했어요. 민주당이 좀 많이 지지를 못 받고 있던 시점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박영선이 시민 후보인 저기 박원순 후보에게 지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나중에 민주당에 입당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예비 경선은 100%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여성 청년 장애인한테 가사 좀 준다 그러고 붐업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시스템은 뭐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건데 문제는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쪽이 시장 후보들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분 빼고 참나하고 참나 누구 있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 서초구청장 누구지? 그분은 안 되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기억이 여성만 여성. 이야기할 필요는 없구나. 조은희, 윤희숙 장애인은 웬만하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이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구? 누구? 아니 장애인 다들 맨정신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그. 그러니까 임- 없다니까요. 사람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서울 사람 아닌 사람 막 끌어다 대는 사람도 있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없어요. 누구 이렇게 막 갖다 들이대기가 좀 그래요. 이현주가 다시 올까? 광명인데 서울. 아, 그냥 부산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 이해훈하고 나경원이 결선 갈 거라고 봐. 지금 어떤 흐름은 그런 쪽으로 타고 있다고 봐요. 장외에 있으면서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 두 사람이 부딪히는 정도. 근데 나경원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아까 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를테면 50대 40 정도 이런 싸움으로 가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댓글에 좋은 의견이 있네요. 뭔데? 줄리. 줄리?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인지도 최고지. 능력 최고. 능력 좋아요. 그렇게 큐레이터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제를 아는 분이에요? 서울시장을 대해서 문화를 융성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세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문화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왠지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전 처음 들어요. 우리 그 누구 춘장께서 그녀를 출마하게 해줄 리 없다. 아 그런 거니? 아 그건 그 사장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렇게 할 거예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서울시장을 왜 다시 뽑게 됐습니까를 저기는 주구장창 외칠 거예요. 그 선거 프레임을 갖고 시작을 할 거라고 언론들도 동조를 하겠죠. 이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유책 사유로 시작된 거고 민주당은 그 사이에 당원도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계속 도덕적 공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젠다는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쪽 후보들은 계속 부동산 가격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상되는 그쪽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쪽한테 내가 진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선거의 아젠다에 있어서 일단 자기 주장 이 사람들이 이미지화돼 있는 것 중에 나경원이나 이혜훈이나 또는 뭐 어떤 다른 후보가 당선됐을 때 서울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거에도 무조건 져요. 진짜로 말하는 서울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다수는 내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거 찬성하는 사람 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아젠다로 투표를 바꿀 가능성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나서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죽어도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 사람 죽어도 못 이겨요. 걔네들은 그 유혹을 놓지를 못할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을 깎아내려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 때문에 다시 되는 거고 민주당이 이렇게 부도덕하다라는 그 유혹을 절대 놓지 못할 거기 때문에 100% 필패라고 봐요. 그쪽으로 가는 순간 정말 개미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건 존재해요. 근데 그쪽에서 그 말 그대로 박원순 시장님을 성범죄자로 몰아나는 그 프레임을 잡는 순간 이렇게 말 그대로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아 이랬구나라고 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기보다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아 저쪽 세력이 어떤 세력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줘 뭐 내가 투표장 꼭 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는 정말 위기 의식을 불러버려서 100%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논란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저쪽에서 공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그 공세를 수세적으로 받으면 저쪽이 이기는 거야. 아젠다 싸움에. 근데 저쪽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때 같이 공세적으로 나가죠. 그 저쪽에 공세가 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고 자기 의사표시 안 하던 잠재적 우리 지지층이 더 일어서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은 잘 보셨겠지만 박근혜 초창기 때 세월호 사건이 나요. 아 지방선거 무조건 박근혜가 엄청 대피하겠구나 했죠.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한국 정치 지형이 사실은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박근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박근혜가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서 선거 구도를 8대9로 만들어줘. 공평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좌절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완전히 뭔가를 완전히 말아먹고 거기다가 권력형 비리가 엄청 터져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측근이나 가족, 민주당의 막 당대표급이 비리가 막 나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경원이나 이혜훈 갖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옛날에 이명박도 시장 했었고요. 그 뒤에 박원순 시장이 모습을 볼 때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모든 시장이나 그 사람은 관료예요. 야, 뭐 하에 준비해와 내가 결정해 줄 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그런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플랜을 만든다고요. 정책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정쟁으로 온단 말이야. 정쟁을 원해서 깎아내기 뭐 온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 저것들 시장 돼가지고 또 하는 것도 없이 4년, 1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하는 대통령 인식이 있어요. 이번에도 임플란트 하고 일하잖아. 모습이 애쓰는 모습이지만 근데 박근혜 모습 어땠어요?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고 머리 한 번 하는데 2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합니까? 시민들은 다 압니다. 서울시장은 민주당에 사면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낼 거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안철수 등 해가지고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야권이 그냥 사실상 통합하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제안을 할게요. 김종인 씨와 안철수 씨한테. 그 사람들 메시지가 다 똑같잖아. 서울시장 선거를 못 이기면 정권 교체 힘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복잡할 거 없이 서울시장에 올인하자고. 그래서 서울시장 지면 대선 후보 안 내는 걸로.
그 야권에도 이상한 당까지 들어가진 않겠죠 혹시 또. 아니, 서울시장 10시까지. 지면은 대선도 못 이긴다며. 그러면 굳이 선거를 2개 할 거 있냐? 서울시장 선거 한번 해보고 서울시장 못 이기면 이쪽에 유책 사유로 선거가 다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이기면 대선은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해, 쿨하게. 그래서 무투표로 당선시키자고. 아싸. 이긴 쪽이 그냥 좋네요 그거. 그러면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겠죠. 왠지 트럼프가 생각나는데. 진짜 관한 설이었어요. 자.